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경보제약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2143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1시 2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경보제약은 1.69%의 소폭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보제약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회사가 이제 종근당 그룹의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근당 그룹에서 종근당 홀딩스가 지주사로 있고, 그 밑에 의약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종근당이 있겠고, 그 밑에 경보제약과 종근당 바이오가 원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상장되어 있는 게 총 이 네 가지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죠. 시장에. 나머지 기업들은 좀 비상장 기업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보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원료 의약품의 제조 판매 산업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종근당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 만약에 이게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고 판매가 본격화된다면 그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료 의약품을 경보제약이 공급한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같이 종근당이 올라갈 때 경보제약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종목이 지난번에 식약처의 조건부 승인, 종근당의 조건부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좀 아쉽게 그 조건부 승인의 1단계를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날 뭐 곧바로 실패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상승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다 반납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하락들이 이어지면서 이번 한 주 내내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뭔가 하락이 좀 멈춰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금 이제 불안정한 그런 이제 주가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보제약의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을 내용들을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경보제약의 매출은 한 1,900억대에서 2,000억대 정도로 거의 고정적입니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해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매출액 2,153억에 영업이익 87억, 순이익 94억을 나타냈습니다. 부채 비율은 50에서 6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배당은 한 1% 내외로 주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배당도 빠지지 않고 매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60%로 최대 주주 뭐 우리사주 조합 포함해서 한 63% 정도가 거의 지금 유통되지 않는 주식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은 한 36%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품절주의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 비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유동 비율이 최소 못해도 100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도 한 147 정도는 되니까 그래도 기준 이상은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당자 비율, 요거는 이제 재고 자산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빼고 유동 비율이 재고 자산을 포함한 거고 당자 비율은 재고 자산을 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것도 한 100은 좀 되면 좋은데 81 정도가 되고 있네요.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은 뭔가 이제 1 기준으로 봅니다.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높으면 그래도 이 회사가 영업 활동이나 이익을 해서 이익을 벌어들여서 이자는 내고 사는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1보다 못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1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영업 활동이나 이익을 통해서 돈은 열심히 벌고 회사는 열심히 운영을 하는데 이자도 못 낼 정도로 돈을 못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자 보상 배율이 6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1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흑자 경영을 통해서 뭔가 이자나 이런 부분들은 지급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그냥 이제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무난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이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경보제약이 지난 2015년도 뭐 이때 이제 상장 이래 계속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리던 주가가 이번 이제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역배열의 흐름이 정배열로 되돌리는 계기가 됐었고요. 여기서 이제 종근당 이슈가 더해지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치 때문에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종근당이 조건부 승인 신청과 동시에 3상 신청을 했는데, 이 조건부 승인에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가 있는데 이게 1단계부터 탈락을 해버리다 보니까 기대감에 올라갔던 게 그냥 고스란히 다 반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했던 게 임상 2상 결과로는 승인을 못 해주니까 추가적인 임상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더 확보를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임상 3상 해서 또 그 결과 얻어서 또 승인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거고. 그래서 임상 3상 지금 이제 신청서는 내놨거든요, 식약처에. 그래서 종근당이 내놨는데, 이게 이제 또 신청이 계획대로 또 잘 되면 된다, 승인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정도 반등을 또 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좀 이런 모멘텀이 좀 될 수는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앞으로의 이제 그 유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난 12월 이후에 계속 줄곧 하락 추세입니다. 이번에 돌파가 되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추세 전환을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와 버려서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요 자리를 기술적인 반등 자리로 봤었고, 상단 자리를 이제 기술적인 매도 자리로 봤었는데, 이전에 내려올 때 이런 자리가 이제 좀 저점의 역할을 하면서 반등을 좀 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올라오면 이런 상단 자리가 기술적인 좀 저항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도 뭐 똑같은 이제 패턴 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면 이때도 이제 또 매수 자리로 좀 볼 수 있었던 거죠. 단기 매수 자리로 올라가면 여기가 또 저항 자리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를 뚫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이제 돌파를 해버리고 나면 이후에는 이 추세선, 이 자리가 저항이었지만 지지라인으로 좀 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단기 반등을 좀 봤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단기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 안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이제 좀 불상사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 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력 테스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뭔가 확실하게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적어도 캔들이 양봉으로는 전환이 돼야죠. 양봉, 음봉보다는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아직은 매도세가 더 강한 겁니다. 결국에 양봉이 나온다는 거는 매수와 매도의 싸움에서 매수세가 이기면 양봉이 나오는 거고요. 매도세가 이기면 음봉이 나오는 건데, 현재는 계속해서 뭐 거래량 없이 떨어지긴 하지만 충격 이후에, 실패 이후에 충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잔잔한 이런 매도세가 계속해서 출해되는 상황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음봉의 흐름들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경보제약이 바닥을 좀 찾지는 못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자리를 어떻게든 좀 지켜주면서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서 또 무너져 버리면 여기를 기다려야 돼요, 이 구간. 근데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지금의 입장에서 뭐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원래 수준으로 막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나파벨탄, 뭐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이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뭔가 기대감으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흑자 경영을 좀 해주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가 아직 실패라기보다는 시간적인 요소가 더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실패는 아닌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시간적인 과정 속에서 또다시 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을 때 주가는 또 거기서 반응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단기적인 충격에 대한 우려감, 단기 충격이 현재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전 저점에서는 어떻게 좀 또 돌려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꼭 좀 출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좋게 보고 가시는 분들도 어떻게든 여기서 돌리는 게 좋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도 사실 지금 구간에서 뭔가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할 자리는 아니지만, 여기서 만약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 이 위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세 전환이 되면서 또 넘어가는 자리에서 타점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이전처럼 뭐 짧게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이게 아니라 추세 전환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은 크고 조정은 짧고 상승은 크고 조정은 짧은 이런 이제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단타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하기에도 이 위로 좀 올라서서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훨씬 더 주가의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게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전 저점을 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추세 전환을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들 방향성,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좀 더 내려가는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오늘도 역시나 이제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바닥을 찾고 안정을 찾으면 최근에 이런 하락들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이제 가운데 떨어지는 하락이라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하락 부분들을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회복의 시간도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하고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좀 충격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부제약을 최종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나파벨탄이 실패한 건 아니다. 다만 시간적인 소요나 이런 것들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임상 3상에 대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승인 여부, 이런 부분들도 계획대로 승인이 됐을 때 주가를 또 단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겸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뭔가 이제 실적 없는 제약 바이오주는 아닌 거죠. 실적이 동반된 제약 바이오 관련주로서 어느 정도 이 하락이 또는 충격이 좀 지나고 나면 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그런 이제 그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부분들은 수급이겠죠. 뭐 아무래도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가 줄 수 있는 이런 수급의 주체가 조금 부재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상한가를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외인들이 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기관들이 사서 그랬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설령 외인들이 이때부터 쭉 사 모아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걸 뭐 외인들이 주포다, 뭐 투신들이 주포다, 연기금이 주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얘네들도 이런 상승을 통해서 단타를 좀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흐름 속에서 좀 단타를 치고 있다라는 느낌이고, 그래서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연기금도 투신도 뭐 외국인들도 뭐 크게 접근하지 않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제 뭔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대할 만한 요소가 크지 않은 게 좀 아쉽고, 그리고 방향성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찍고 돌린다면 차라리 이 위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접근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방향성이 여기서 좀 더 밀려서 내려갈지 아니면 돌려서 나갈지를 좀 더 확인하면서, 방향성이 확인되고 나서 이제 접근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워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경부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브리핑,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2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밑에 쭉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